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직장인들 일할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직장인의 바른 자세는 바로 저 자세. 네. 직장인들이 신는 신은 굽신굽신. 네. 직장인들이 담그는 김치는 파김치. 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책상 밑까지 살펴봐야 하나요? 대구에서요. 어떤 직장인이 자신의 책상 아래에 애군을 쫓는 부적이 붙어 있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요. 알고 보니까 직장 상사가 붙여놨다고 합니다. 부적을 붙이려다가 그냥 적이 되고 말하는데 아니 왜 남의 책상에 부적을 붙여요? 자기 책상 놔두고 2월 1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해괴망측한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아주 그냥 우당탕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신민석 기자님. 정확히는 우당탕탕이 두 번 연달아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어허. 관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네. 주차된 차량에 남자 3명이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부터 약간 휘청휘청대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머, 그러더니 어머, 어머. 한 가게 유리벽을 그대로 어머! 치고 들어갑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다시 그 옆에 가게를 또 들이박습니다. 어머머머. 순식간에 가게 두 군데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아니 뭐 차량의 움직인 지 한참 가다가도 아니고 가자마자 그랬단 말이에요. 전현 평당 혹시 골목에 무슨 살얼음이 얼어 있어서 막 미끄러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머. 일단 사고가 일어난 시점 어제 새벽 4시 16분쯤이고요. 아하. 부산에 있는 진구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 보셨듯이 저 남성 20대 남성이 몰았습니다. 아하. 이승용차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구두수선서 들이받고 또 이어서 카페 들이받습니다. 어머머. 문제는 뭐냐? 저 정도면 서야 되는데 네. 차량까지도 부서진 상태에서 도주를 한 겁니다. 어머. 신고받고 경찰에 출동했는데요. 이 차량 7km 도주한 끝에 결국 붙잡혔고 네. 15분간 이런 도주국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흡사 어떤 장면 가냐면 놀이공원 가면 범퍼카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엄연히 남의 재산을 그냥 저렇게 망가뜨리고 지금 내뺀 거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 안 다치고 사람 안 다치는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멀쩡한 가게 두 곳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내뺀 거 보면 정신은 온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보통 저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차에서 내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확인하고 혹시 피해자가 있으면은 뭐 사과를 하든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보통 저럴 때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 아하! 음주입니다, 음주. 그러네요. 네, 아하. 20대 남성 일단 0.08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훨씬 넘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은 일단 음주운전 혐의에다가 조금 전에 사고 내고 그냥 갔으니까 사고 미조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요? 쾅 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올 때 이쪽에 행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어머. 근데 그 행인이 안 다친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진짜 있었네요. 저게 행위 어머머 있었어요 세상에. 아이고 진짜 큰일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인데 근데요 저 영상을 보면 손정희 변호사님 운전자 혼자만 탄 게 아니라 동승자도 있었잖아요. 같이 탄 사람들은 안 말리고 뭐 했대요 세상에. 네,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사고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즉 밤새 술을 먹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아하. 동승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운전자가 당연히 만취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열쇠를 꽂고 저렇게 운전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하. 요즘엔 이렇게 음주운전죄로 운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사실 인식했는지 허허.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조사해서 방조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형사처벌이 이제 형이 실형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엄연하게 범죄고요. 중요한 건 또 민사적인 배상 책임도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 보세요. 지금 저 운전자하고 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 보세요. 구두수선, 이게 카페 업주분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요. 보세요. 정말 이른바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로 일컫는 지금 구두수선점 하시는 업주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구두방이에요. 하루아침에 구두수선점 잃어버리면 저분은 어디 가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하루를. 저분은 지금 하루아침에 직장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음주운전이 남의 집 풍비박산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고였어요. 제발 법의 처벌 달게 받고 정신 바짝 차리길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안에서도 우당탕탕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대체? 네, 지난 27일이고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지하철 안에서 영무실에서 나온 한 남성이 있는데요. 지나가던 남성에게 말을 걸죠. 그런데 반갑게 안녕 이런 상황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티격태격 하더니 몸싸움 같은 걸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검은 옷 남성에게 이끌려서 영무실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두 남성인데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보통 예전에 한때 예능에서 유행했던 조금은 좀 닭살스럽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백허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백허그 이렇게 해서 친구야 반갑다 백허그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몸싸움 끝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아하. 이 남성의 정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허, 네. 과연 누굴까요? 네. 지금 한 남성 보이시고요. 한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주변을 막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적해진 틈을 타서 무엇인가를 저렇게 타고 가죠. 예. 바로 저 오토바이 본인 거 아니고요. 어머! 지금 오토바이 훔쳐가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금은방을 또 가는데 네. 계산 후 꾸벅 인사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본인 카드 아니고요. 훔친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에도 이 남성 수개월간 절도 행각을 펼치면서 굉장한 피해를 일으키고 뻔뻔히 굉장히 잘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어허. 이 형사님이 지금 모시는 분 지금 허근인지 끌고 가는지 이분이 이 남성을 쫓다가 그날도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네. 이 마주친 남성을 보고 알아보면서 권고하는 장면입니다. 어머. 친구야 반갑다 장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형사와 범인이었군요. 세상에 저 장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이 형사님의 엄청난 집념에 정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인천 남동구의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이분이 저 범죄자를 몇 개월 전부터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손정혜 변호사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범죄 행각을 벌인 것, 그 CCTV 속에서 그 남성의 해석 얼굴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하필 이 당일날 영무실에서 또 이 남성 CCTV를 보고 계셨대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어머, 나오다가 진짜 그러네 확인하고 있네요. 네, 어머. 맞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데 그 남성이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보면 또 저희 지금 보시면 후드로 얼굴까지 가리고 있는데 보통 그냥 지나가죠. 저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고 바로 누구누구시죠? 신분증 좀 주시죠. 그랬더니 신분증 없는데요? 어허.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저 아닌데요? 어허.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장면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우리 누구누구씨 저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하니까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까 백허그라고 의심하셨던 저 남성을 검거를 하셨던 겁니다. 어머 세상에 형사님이 저 범인의 얼굴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봤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 사진보다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한눈에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알아봤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한 7개월간 추적을 하다 보니까 후드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 눈매가 참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그 눈매만 보고 이제 검문을 하기 시작했고, 검문을 하던 도중에 자꾸 아니라 그러면서 도주하려고 해서 바로 그 영무실 안에 직원이 또 CCTV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허리를 끌어안고 들고 영무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가 지나가다가 거기 기부함이 있길래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갖고 기부를 하려고 동전을 눌러왔는데 형사하고 맞닥뜨린 거죠. 어머, 지금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지금 눈썰미로 잡아낸 것도 대단한데 신민석 기자님, 기부를 하려다가 잡혔다. 그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 기부하는 그런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 이제 그 지난해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이 형사가 추적을 하고 오신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다 경찰이 그거를 확인하면서 여죄가 18개가 확인됐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잡히지 않고 더 나중에 잡혔으면 아마 이분 아니에요. 이 사람 정도면 진짜 적당히 해준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안 잡혔다면 계속 범죄 저질렀을 거고 죄가 쌓였을 텐데 네. 18건에서 잡혔으니까 아하. 그만큼 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 그 CCTV 장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저때 무슨 기부를 했다는 걸까? 영상 보시면 보세요. 저 사람이 저 빨간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 거기에 처음에 저는 신문 가판에 뭐 신문지문 줄 알았는데 저때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 저게 기부를 하는 순간이었답니다. 대박 사건. 그런데 앞서 신민석 기자님 말씀처럼 손정희 변호사님 그 사이에 한 7달 사이에 1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세상에? 네, 나이도 30대에 불과한 이 남성은요, 돌아다니면서 각종의 절도, 사기, 여신 전문 근육망법 위반 등의 각종의 이제 행각을 벌였는데 우선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줍거나 훔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중고시장에서 내다 팔고 이 돈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세상에. 이런 수법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만 총 850만 원에 이르는데 또 이렇게 도망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 2대도 훔쳐서 달아나기도 세상에. 했었고요.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이제 택배가 없어졌다 이런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파트 택배도 3개를 훔쳐서 어머, 그 세상에. 물건을 또 되팔아서 그 돈으로 또 이제 생계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검거되는데 7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어허. 문제는 주거지가 없는 겁니다. 뚜렷하게 사는 집이 없다 보니까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살았고 또 교묘하게 돌아다닐 때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차례 바꿔 입으면서 수사망을 피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 눈 형사님한테 눈에 탁 띄어서 검거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네요. 근데 저 카드는 그럼 신용카드 훔친 거는 백성문 변호사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다 훔쳐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건데요. 왜요?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주인 없는 가게들 많죠. 우리가 무인 점포라고 아하. 하잖아요. 근데 무인 점포에 카드 리더기에 카드 꽂고 물건하고 물건만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도 종종 실수할 때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니까 계산하고 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인인데 가서 물훔쳐온 게 아니라 그 무인 점포에 놓고 간 카드만 하나씩 수거한 게 14장이 된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신종 범죄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인 상점에서 카드 결정하면 반드시 물건도 물건이지만 더 중요한 카드를 회수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건 생활 속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전현 평론가님.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이거 뭐예요? 최고, 최최고, 따봉! 아하, 역시. 역시 대한민국 경찰 멋지다 돼 있습니다. 자, 네. 또 맞춰보십시오. 아하, 뭐지? 너 딱 걸렸어? 아니면? 형사님 눈썰미 아, 최고. 네, 눈. 예, 아하. 칭찬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 동영상 보니까요. 형사분이 이 피의자를 딱 끌어안고 딱 번쩍 들어올리는데 마동석이다. 현실에서도 저런 분들도 있다. 형사분들 체력도 대단하시고 네. 진념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조금은 제가 가슴 철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 결혼하셨다면 아내분 또 가족분들이 저 영상 보면요 걱정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7개월 동안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혹시라도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보면 부인분께서 또는 가족분들이 미쳤어!
진짜 미쳐서 도움 요청하지 왜 그걸 혼자 해? 라고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만큼요. 지금도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우리 경찰분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못된 놈 잡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뉴스파이터가 전국의 경찰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최최고 따따봉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마치 재난 영화 제목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13일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주시의 한 삼청동 소재의 상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마침 그 상가 안에는 사우나도 있고요. 그럼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그러겠네요. 거죠. 마트도 있고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아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퇴근하던 소방관이 있었던 것인데요. 어허. 이 소방관, 이 불길을 보고 전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긴 했으나 바로 한 걸음에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허허. 아니 소방관분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전혜연 평론가님, 퇴근길이란 말이에요. 별다른 장비도 없고 맨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신속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외 상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어머. 건물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죠. 세상에. 시뻘건 불길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 불이 이미 정원수를 태우고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 남자 왼쪽에서 호수를 당겨와서 같이 이 부분에 머물면서 행동을 하고 있죠. 누구냐? 어허. 바로 연기를 목격하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온 소방관입니다. 아, 그 퇴근길 소방관분이에요, 저분이. 그렇습니다. 아하. 이 소방관이 호스를 끌어와서 물줄기를 쏘아서 불길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화재 자칫 큰 불이 될 뻔했는데 네. 이 소방관이 신속히 진압한 덕에 네. 시민들의 안전 지켜냈습니다. 와, 대박 사건이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호수로 끌어온 물은 혹시 옆집에 얘기하고 저 물 좀 틀어주세요. 혹시 그랬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서 저걸 목격했다면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저희 못했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러니까 일단은 소방관이시니까 어떻게 이 건물 내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이 있었던 건데, 이제 옥내 소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불을 끈 거고요. 아하. 저기 아까 손재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마트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네. 저 못 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큰 뭐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지만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초기에 진압을 성공을 하셔서 밑에 있는 분들은 불이 난지도 잘 모르고 그냥 소동도 없이 잘 정리가 됐다고 와. 합니다. 근데 저 불은 담뱃불입니다. 아이고, 담뱃불 세상에. 부주의로 저렇게 된 것으로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담뱃불 같은 건 정말 철저하게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맙고 훌륭한 진짜 슈퍼맨 못지않게 슈퍼맨 저리 가라요. 진짜 영웅분인데 뉴스파이터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웅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떤 얘기 들려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저쪽 멀리서 건물 위쪽으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현장에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불길이 좀 생각보다 세가지고요. 빨리 옥내 소화전으로 화재 진압해야겠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었고요. 화재를 보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지는 모르고 일단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항수하고 한 2, 3분 내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분은요, 모르긴 몰라도 주변 분들 다 반가워하실 거예요. 왜? 어우, 경수! 네, 오경수 소방사님 대박 사건입니다. 전주 완산 소방서의 오경수 소방사님인데 정말로 든든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진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런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신민석 기자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된 게 그 본인이 소속해 있는 전주 완산 소방서에서 서장 명의로 그 표창을 주기로 했는데요. 세상에, 아. 지금 이제 소속 기관장 명의로 받는 표창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상 하나 더 주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이 소화전이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도 소화전 복도식 보면 다 있으실 거예요. 계단식도 마찬가지고 소화전을
택배 보관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정말 소화전 위치 평소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주 완산소방서의 오경수 소방사님 정말로 큰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말 이거 황당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좀 섬찟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제 10월 4일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도서관의 직원이 네. 이제 팀장이 돼서 자리를 옮겼어요. 네. 자리를 옮겼는데 자기 이 책상 밑에서 네. 노란색 부적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 대략 A4 용지 크기고 빨간색으로 막 한자가 적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거예요? 저게 자기 책상 옮긴 책상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좀 섬찟하기도 하고 좀 섬뜩하죠,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날 또 다들 이제 살펴봤겠죠. 네. 내 책상 밑에 뭐가 나도 그랬겠죠, 뭐. 찾아보니까 다른 팀장 책상 밑에도 저 똑같은 부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런 부적이요 한 개만 나와도 어머 세상에 뭐야 이거 뭐 내 책상 뭐야 할 텐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나왔다는 거 대체 누가 붙여놨을까요, 전현현 평론가님? 근데 일단 직원분 입장에서는 이 부적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약간 궁금할 수가 어허.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끔 이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아들 딸한테 잘 되라고 부적 몰래 네. 책갈피에 꽂아놓거나 이런 뭐 경우가 있긴 베갯머리에도 있습니다. 꽂아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부적인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점집으로 불리는 곳에 가서 네. 이 부적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야라고 묻고 기절초풍했다라는 겁니다. 어허. 무슨 뜻이냐? 네. 머리끄댕이 잡고 휘어잡으려고 하는 뜻이다. 쉬운 말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머. 갑질이라고 하죠. 어허. 그러니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적 말이야 붙인 사람이 우리한테 갑질하고 괴롭히려고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 갑작스럽게 자신의 책상 밑에서 부적이 나온 것도 소스라치게 놀랄 일인데 신민섭 기자님 저 부적의 해석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됐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도서관장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린 걸 가지고 직원들을 문책하겠다고. 어머! 네, 어머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장들은 네.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아하. 알리는 거다 문책하고 이러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그 부적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부적을 왜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외부에 쉬쉬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이거를 누군가 일부러 했다면 뭔가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직원들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조사도 해보고 본인이 이제 확인할 사항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도서관장이 그것을 붙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각자의 직원들을 너는 이 자리,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도서관장이었거든요. 아하. 직원들이 도서관장이 붙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셨는데 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붙인 게 맞다라고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도서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왜 도서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직원들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그 부적의 뜻도 정말 해괴망측합니다. 왜 저런 걸 붙였을까요? 일단 아까 그 직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뭐 머리끄댕이를 네. 네. 근데 그거 아니다. 이 도서관장 얘기는 요즘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서 애군을 쫓기 위해서 붙인 거지 무슨 내가 갑질하려거나 뭔가 직원을 통제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럼 뭐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발을 뺐을까요? 자기는 한 적 네. 없다고. 이게 왜 이 도서관장을 의심할 만하냐면 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처음에 이제 직원들도 이거 도대체 누가 붙였지? 하고 이제 나름 회의를 하다가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해서 범인을 잡자. 그러니까 내가 했어. 아하. 이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뭔가 정상적으로 붙인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명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해당 도서관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접촉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뭐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관장님은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공석입니다. 혹시 더 있는지 아니요, 더는 없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혹시 남의 책상에 부적 붙이는 행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은 아닐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재물 손괴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적이라는 게 미신행위와 가깝고 사실 인지하지 않았을 때는 재물의 효용이 사라진다 이렇게 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사례가 없죠. 이런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상급자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직장 내에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순간 직장 내 분위기는 완전 지금 다 와해된 거예요. 풍비박상된 거예요. 근데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도서관장의 어이없는 행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적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어머. 개인적인 일로 꼬싸 이렇게 꼬심부름 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나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도서관장의 직위를 해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단 부적을 붙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네.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또 사적으로 꼬심부름 시킨 부분도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이라던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서 어제 대구 수성구 문화재단이 인사위원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해당 전 도서관장입니다. 이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는데 글쎄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흐뭇했던 행복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 무대가 어제 바로 시작됐는데 14인의 준결승 무대에 오른 트롯맨들. 그런데요. 뭔가 어제까지는 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동지가 된 이른바 듀엣 무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먼저 트로트 원석들이 첫 무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왜 서로를 사랑하지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와, 저 무대 보시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참 기럭지 길다 하셨을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팀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미성당입니다. 이 팀 이름처럼 정말 고운 목소리로 저렇게 지금 완벽한 하음 퍼포먼스를 했는데 모자 퍼포먼스도 굉장히 보기 좋았죠. 사실은 김정민 씨, 전종혁 씨,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 족발집 아들이고요. 전종혁 씨는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인데 이 둘이 만나서 저렇게 미성당이라는 고운 하음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못했을 텐데 원석의 기적이자 비주얼 라인이다 이런 호평을 받을 정도로 네. 이 심수봉 씨의 젊은 태양 잘 소화했다라는 평가이고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항조 씨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무대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서른도 씨 두 사람이 충분히 준결승에 올라올 실력이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계속 노래하세요라고 칭찬을 아끼지 극찬인데요. 않았습니다. 네. 준결승 무대부터는 레전드 세 분이 합류했어요. 연예인 대표단에 바로 남진, 심수봉, 주현미 씨인데 조금 전에 그 미성당이 들려드린 젊은 태양이 바로 심수봉 씨의 노래인데 근데 신민섭 기자님, 심수봉 씨가 이 젊은 태양이 특별한 날 때 애정이 있다면서요?
뭐 본인이 부른 노래는 다 애정이 있겠지만 약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심수봉 씨 노래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원곡자는 박광주 씨입니다. 아, 그래요? 이 노래를 이제 1979년에 이제 심수봉 씨가 리메이크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박광주 씨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자기가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취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들으면 굉장히 좀 경쾌한 노래가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았으면 본인이 하겠다 해서 리메이크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애정도 큰 곡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근데 심수봉 씨가 노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미성당 무대를 보고 특별하게 시청자분들과 국민 대표단 앞에서 큰 선물을 줬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태양을 약간의 퍼포먼스와 댄스 위주로 좀 보여주셨는데 그 심수봉 선배님도 춤을 저렇게 잘 추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요란하게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저도 춤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춤추는 거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세련되다고 그래서요. 심수봉 레전드의 젊은 태양. 백성문 변호사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송구합니다만 귀여우십니다. 손태희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모할머니가 네. 웬일이지 그러면서 네. 마지막에 좀 보는 그런 장면인데 뭐 미성당의 무대가 마음에 드시기도 했지만 좀 박현민 씨한테 약간 낚인 느낌도 들고 근데 저는 어제 좀 놀랬던 게 네. 이게 첫 무대였거든요. 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중결승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점수가 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심사단 대표단이 30점씩 13명인데 7명에게만 그 판단, 그 좋다는 판단을 받아서 210점에 국민 대표단 점수가 410점 만점인데 292점을 획득을 해서 최종 6위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습니다. 네. 이 정도 무대가. 듀엣 7팀인데 일단 최종 6위를 했으니까 일단 약간 맨 뒤에서 두 번째예요. 일단 가까스로 꼴찌는 면했는데 일단 미성당 입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무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나볼 듀엣팀은요. 와, 여심을 훔치기 위해서 뭉쳤답니다. 과연 어떤 팀일지 궁금한데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녹이는 신성, 애간장을 녹이는 애노. 우리의 만남은 신의 한수. 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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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듭듭 드르르르 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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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듭듭 드르르르.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아, 너무 잘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전현평론가님, 이 두 사람이야말로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됐다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신성, 애녹 두 사람 1대2 라이벌전에서는 맞수였습니다. 경쟁하던 관계였는데 이 듀엣을 결성할 때는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신성, 애녹 앞에서 신의 한수. 그리고 저게 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의 한수. 아하. 그리고 이 선곡 다들 와 소리 나오셨을 겁니다. 심수봉 씨가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곡 그때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저 하얀색 수트, 반짝이도 아닌 하얀 수트가 이렇게 트로트에 잘 어울릴 수가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이 연예인 대표단에서도 야, 두 사람 걷기만 해도 눈길 간다고 칭찬을 했고요. 또 신성 씨가 중저음으로 탁 부를 때 심수봉 씨의 눈길이 딱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야, 사실 어제 본방 사수하신 분들은 아주 귀한 영상도 보셨어요. 저 노래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수봉 씨가
대학가요제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지금 레전드 앞에서 불렀으니 심수봉 씨의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제 인생사의 뮤지컬 공연을 저분들이랑 예, 여기 나중에 뽑히신 분들하고 그런 거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제 인생에 숨겨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티켓 선결제로 먼저 좀 구매 가능할까요? 저는 결제를 해서 지금 사고 싶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예. 보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마 이지혜 씨 같은 마음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표 있다면 저 미리 살 거야 할 건데 문제는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신민석 기자님. 처음에 연예인 대표단 점수는 270점이 나와가지고 270점이면 중간 이상은 될 만한 성적이었었는데 네. 아쉽게도 마지막에 발표됐던 국민 대표단에서 266점으로 좀 낮게 받으면서 아하. 총점 536점, 최종 5위가 됐습니다. 아하. 일단은 7팀의 듀엣 무대인데 5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거는 낙심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무대, 다음 라운드가 있는데 준결승에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듀엣 무대는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걸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대로 호흡을 보여준 콤비입니다. 어떤 무대인지 일단 이분들이 시작부터 정말 관심을 끌었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인과 함께 하다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난 너랑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아 저도요. 그리고 동거하고도 있고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정말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너무 급다. 처음엔 솔직히 좀 질투가 조금 났어. 왜냐면은 어느 순간 집에 와 보니까 땅바닥에 둘이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대. 와, 아니 나랑은 셀카도 안 찍어줘 그 형. 나중에 같이 찍자. 아 당연하죠. 그냥 영우 형 빼고 둘이 찍자. 너는 내가 필요해. 지금 새벽 3시야. 자자. 아 조용히 해봐. 지금 화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잘 살아. 잘 살아라. 아 나가려고? 내가 나가야겠다. 100원 주자. 언제 올 거야, 근데 진짜? 불러. 전화하지 마, 이제. 아니 이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무슨 일이 펼쳐진 거예요? 물론 뭐 굴러들어온 들이 박힌 돌 뺀다더니 이게 뭐예요? 저기 황영웅 씨 집이거든요. 그런다면서요, 네. 민수현 씨가 원래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둘이 94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뭐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서 황영웅 씨하고 민수현 씨 둘이 저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 혹시 그 저번에 준결승전에 최강자전 할 때 그 황영웅 씨하고 박민수 씨 보셨어요? 아하, 네. 박민수 씨가 막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렇죠. 하고 뭐 기운을 북돋아달라고 하고 말하니까 너도 준결승 가야지 와서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약간 질투가 났었나 봐요 박민수 씨가. 그래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 저렇게 눌러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영웅 집에서 셋이 지금 같이 사는데 네. 이번에 이제 둘이 그러니까 민수현 씨하고 박민수 씨가 팀을 이뤄서 하니까 네. 둘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 3시에까지 저렇게 연습을 하니까 어머. 결국 집주인이었던 황영웅 씨가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야, 진짜 보기 드문 진귀한 장면이 불타는 트롯에서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두 세입자가 집주인을 내쫓고 맞춰본 호흡. 과연 무대에서는 어떻게 발현됐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의 아들 박민수, 대전의 아들 민수현, 고향 충청도의 명예를 걸고 뭉쳤습니다. 충청도 화이팅!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대와 나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야, 힘이 들 게 뭐야. 걱정이랑 헛들 말고 내가
오직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흥겨운 무대였는데 이게 바로 한지붕,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이불 속 호흡에서 탄생한 노래일까요? 신민석 기자님.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로봇춤과 그 사투리 랩이었는데,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원곡을 굉장히 편곡해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어떤 편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곡에 그대로 들어있는 그 퍼포먼스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 노래가 이제 그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남진 씨가 그 51주년 데뷔 기념으로 해가지고 발표한 곡이었는데, 이 곡에 이제 그 본인의 그 고향인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가수들이 랩을 하지만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70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랩을 도전한 거였는데, 제가 보니 어제 느낀 거였는데 원곡자 남진 씨가 더 랩을 잘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랩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흉내내는 사투리가 저 팀 또 충청도 팀이니까 약간 그 레벨이 약간 다른 정도로 훨씬 더 잘하셨는데, 뭐 이런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 굉장히 랩을 부담스러워했다가 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즐겁게 무대에서 이 노래를 소화하고 있다고 남진 씨가 얘기합니다. 원래 원곡에 있던 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편곡 애드립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전예현 평론가님, 근데 원곡자인 남진 씨가 진짜 입이 귀에 걸려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내 곡을 멋있게 소화하려고 하는 거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그런데 칭찬도 해주셨고 약간 지적되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칭찬. 아우,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점잖네. 댄스폼도 좋고 노래도 잘했다. 그런데 아쉬운 거 뭐냐? 우리 신민석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투리 랩이죠. 네, 남진 씨의 고향 전라도 사투리가 들어가는데, 걱정이랑 하덜 말고 내가 책임지어 붙게, 이걸 좀 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다음에 연락해. 내가 더 전라도 사투리 잘 알려주겠다고 했고, 또 서른도 씨는 사실 좀 춤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박민수 씨가 춤 잘 못 출 것 같았는데 로봇춤 잘 췄다,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로봇춤 진짜 추기 어려워요. 진짜 막 이렇게 오늘 밤은 너무 깜깜, 그런 로봇 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평가가 약간 엇갈려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만점이 390점인데요. 여기에서 연예인 대표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했습니다. 36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왔는데요. 모두도 놀랬습니다. 그만큼 호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본인 자취방인데 쫓겨났던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황영욱 씨,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고 이 황영욱 씨가 같이 듀엣을 하기로 한 새 파트너 손태진 씨 집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와, 두 사람이 뭉쳤어요? 대박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면서 뭘 하겠어요. 앞으로 새로운 무대 꾸며질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네 팀의 듀엣 무대도 뉴스파이터와 함께 해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야, 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거 주고받고 하신 분들 계실까요? 어제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막 옆에 막 초콜릿 주고 그러던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발렌타인데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으로 고백도 하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하루가 지난 달달한 소식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드릴 그럴까요? 텐데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변가죠. 어두운 밤에 불빛이 반짝이는 해변가에 뭐라고 적혀있냐, 결혼해줘, 메리미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호주의 한 해변가입니다. 멋지다. 그리고 한 남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뭘 찾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찾고 있는데, 바로 청혼 반지가 이 예비 신부의 손에서 빠지면서 그대로 모래사장 안으로 숨어들은 겁니다. 이 한밤중에 달달한 이 프로포즈 이어서 이 반지 찾는 그 에피소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줘서 반지 결국 찾았습니다. 아니 일단 이 프로포즈에서 사실은 저 영상 이 여성분들한테 아마 남성분들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 왜 나는 뭐 없어 프로포즈 막 잔뜩 기다리실 것 같은데,
프로포즈 장면에서 그 하이라이트인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진땀 뺐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아무리 징크스 안 믿는다고 해도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 반지 잊어먹어 못 찾았다. 그런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소감을 전했는데 나 청혼 승낙했는데 완벽하고 마법 같은 프로포즈였다라고 했고 네. 이 예비 신랑한테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정말 이걸 오글오글 한다라고 하네요. 참 보기 좋은데 누리꾼들이 귀엽고 웃기다. 또 그리고 축하해. 그리고 평생 이 순간 그러겠네요. 잊지 못하겠다라고 덕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좋은 의미든 좀 안 좋은 의미든 평생 기억으로는 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시대에 아주 기발한 스포츠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이걸 보면서 이거 스포츠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내 스포츠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가지고 노는 것 같죠? 자, 봤더니 초소형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어머.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마치 실제로 스케이트보드 타듯 트랙도 돌고 장애물도 띄워넣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아닌데요.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실내 스포츠고요. 실내 스포츠로 딱 인정받은 핑거보드라고 합니다. 이 스케이터들도 실력이 좋지만 이분들도 워낙 현란한 손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지금 영상 보시는 댁에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 어르신들은 뭐 장난하냐? 아이들 뭐 장난하냐? 저거 스포츠라고? 손정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보드를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 탔을 때의 이미지와 지금 손가락으로 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 특히 트릭할 때 요령도 실제와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실내에서 비 오거나 이런 날은 보드 타기 어렵잖아요. 실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쌉니다. 저렴한 장비가 있고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하니까 부상의 염려가 그러네요. 없이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손가락 막 움직이는 운동하면 또 뇌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러 개의 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 독일로 좀 가볼까요? 오랜만에 독일 나오는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왜요, 같습니다. 또? 심쿵하실지도 모르거든요. 어허. 자,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자, 조련사로 보이는 남성 앞으로 반려견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성의 지시에 따라서 큰 반려견부터 작은 반려견 순으로 서로의 등에 발을 올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자세를 취하는데요. 어머. 저 하나는 넘어지기도 했네요. 이렇게 나란히 선 반려견들 한 발 한 발 걸음을 맞춰 전진하면서 정말 환상적인 댄스 호흡을 선보입니다. 야, 진짜 저 장면은 저 영상은 꼭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은데 신민석 기자님 근데 저걸 댄스 춤이라고 보기엔 좀 억지 아니에요? 춤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콩가라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춤입니다. 그래요? 이게 쿠바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추기 시작했던 그런 길거리 춤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앞사람의 엉덩이나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쭉 서가지고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콩가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한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건 좀 반려견들한테 상도 줘야 되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15초 드릴게요. 네, 기네스북 기록에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작년에 9마리를 줄 세워서 세계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깨고 14마리 반려견과 5m 이상을 걸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5m를 걸어서 지금 기네스 신기록에 달성한 아주 기특한 개들이 그 반려견들이고요. 이 조련사가 작년에 기네스는 딸이 그리고 요번엔 아빠가 맞습니다. 그랬군요. 이 기록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